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총선 이후 여당에서 종부세, 양도세 재논의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엊그제 대폭 완화하자는 제안을 했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들어서 부동산 또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이사대책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있었죠. 근데 4월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폭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직후부터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움직였고요.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다주택자 대상의 세금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혹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이 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는 변곡 상황이다라는 위기감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분들도 이제 6월 1일부터 강화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좀 처분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처분되지 않고 계속 이제 거래되는 일부 물건들은 신고가 행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주택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나 재산세 강화 때문에 물건을 좀 내놓을 것이다. 그래 그것도 공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많이 안 내놨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좀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후에 규제 완화라던가 혹은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개발 추가적인 호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좀 버티는 상황이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현재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팔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버티면 정책은 변할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그런 수요자들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겠죠. 규제 기조라던가 이제 투기 억제라던가 이런 골자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세금 문제들이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기다리면 바뀐다라는 이런 좀 안 좋은 신호를 주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오늘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일단 설명해 주시죠, 잠깐. 네, 대표적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 중에서 7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규제가 있는 곳들의 그 층고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이런 단계를 좀 간소화해서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 중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곳들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새로 신규 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 얘기인데 말 그대로 규제 완화 방안이네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인데 소장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재건축과는 달리 오늘 보신 것처럼 재개발 쪽에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겠고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5년까지 24만 호 정도를 빠르게 계속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방편으로 재개발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의 논의
문의 등을 거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후의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정확하게 현실화 여부를 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투기꾼들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어쨌든 공급 정책일 수도 있으니까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수장님 보시기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립니까? 전자의 위험이 있지만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이런 활성화 방편과 함께 좀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역 공모를 할 때부터 이후에 지분 쪼개기라던가 신규 구매자들이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은 같이 만들어서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 위주로 이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은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된다면 개발을 통한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성은 뭐 피할 수 없겠으나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연예 소식들을 격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연예 탐정, 연예 전문 기자이자 민간조사협회 탐정 자격증을 소지한 김대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격증 따면서 보냈죠. 탐정 자격증? 말고도 많이 땄습니다. 많이 땄습니까? 네. 예. 코로나19로 공부할 시간이 많으셨군요. 그렇죠. 예. 네. 그 탐정 자격증은 그런데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요? 뭐 이제 이 관계 법령하고 미행법, 사진 촬영, 미행법, 사진 촬영, 예. 위패 감별법, 변장법,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탐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 불법과 탈법을 좀 오갈 수도 있으니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제 되는 상황인 거고요. 불법 녹취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탐정으로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탐정의 업무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격증은 주어졌지만 뭐 공권력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와 탐정의 눈으로 이번 주 연예계 소식들 짚어봅니다. 배우 박시연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벌금형이 나왔네요. 네,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많이 나왔네요. 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요.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서의 양형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적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이게 있겠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음주운전 이후에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인사사고까지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와 함께 이제 이 박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박시연 씨가 예전에도 한번 음주운전 단속되지 않았나요? 2006년 7월에 이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2회라면 운전면허를 따는 데까지 3년이지만 이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감형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한 이유는 자기 입장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좀 특이한 음주운전 사고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밤에 이제 음주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이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 집 근처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이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지 않았을 테고. 그렇죠. 어제 이제 지난 날에 이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을 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외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숙취 것이죠. 음주운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내려졌고, 근데 최근에 아이돌 출신 배우 리지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또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여기도 이제 이 대물 사고만 냈는데요. 지난 18일이었죠. 밤에 이제 10시 12분쯤 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음주 수치는 이 박시현 씨와 마찬가지로 음주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리지 씨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한 비판적인 말을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음주운전하냐 이렇게 지금 네티즌한테 문매를 맞고 있던데. 그 연예인들이 그 음주운전의 단속에 적발된다든가 혹은 이렇게 사고를 낸다든가 하면 자신의 연예계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왜 대리 기사님들을 부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스티그마,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 그러니까 공인으로도 볼 수 있고 유명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적 평판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활동 중단 문제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랄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에 대한 조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매니저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단절되면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리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이제 2만 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하느냐, 대리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또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포함해가지고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박시현 씨와 이제 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박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 숙취가 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어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본인이 내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되는데 사실 이제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된 경우는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음주 운전을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음주 단속에 처음으로 적발됐다는 것을 뜻하는 형태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랄까요? 굉장히 본인 자신이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새벽 늦게까지 마셨다고 하면 아침에 당연히 술이 안 깰 테니까 그것도 본인이 판단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요즘 인터넷상에 굉장히 화제입니다. 유튜브 컨텐츠인 머니게임. 재밌다는 얘기만 듣고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인기가 상당한 거 봐요. 대단한 인기를 얻었죠. 뭐 누적 조회수 5,50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참가 전에는 적당히 유명했던 이 방송인들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이제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구독자 수도 굉장히 급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방송이 핫했는데 방송 이후에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방송을 하면서도 조금 문제가 심각했던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연자들이 어떤 자신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작진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같은 출연자에 대한 불만들을 그대로 이제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욕설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촬영장에 있었던 어떤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이 화제성을 모으기도 했지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이 콘텐츠만으로 해서 이제 누적 조회수 5,500만을 넘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자신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프로그램의 조회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음주라든가
뭐 욕설이라든가 이런 건 뭐 지상파 콘텐츠나 케이블에서는 못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러면 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레카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레카, 이 군환차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군환차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비하는 아니지만 남의 불행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이제 레카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레카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퍼날르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출연자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성격 역시 이러한 성격에서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누구랑 어떤 언쟁이나 아니면은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이건 역시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를 보는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 내용이 더욱더 이제 증폭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머니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출연자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44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대단합니다. 예.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라이브 최고 기록이 4만 5천 접속이었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왜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이동영 앵커의 이제 그 진행자의 이 방송과 같은 경우엔 사이버 레커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는데 뭐 아무리 게임의 내용이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상금 분배와 관련돼서 함께 이제 퇴소하는 전략을 하고 서로 이제 그것을 상금을 나누는 n분의 1 이 계약을 서로 간에 맺었다는 것이 뒤늦게 이제 폭로가 되어진 것이죠. 잠깐만요. 이게 머니게임 결국은 총 상금이 4억 8천만 원인데 마지막에 우승하는 사람이 상금을 차지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라고 했는데 지금 폭로하는 거 보면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승자뿐만 아니라 공동 우승을 했는데 우승자뿐만 아니라 퇴소한 탈락한 사람들 역시 일부러 이제 그런 전략으로서 서로 이제 돈을 나누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웠던 것이 뒤늦게 이제 폭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중들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 탈락한 사람과 이 우승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준 돈 그러니까 나눈 돈이 어떻게 보면 증여냐 아니면 사례금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번 게임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승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낙인이 찍히는 거에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반박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께 연맹을 맺었던 사람이 녹취를 또 이제 녹취를 공개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현재 갈등 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가 이루리 니갸르. 네. 공동 우승이네요. 네. 니가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피트니스 모델이면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작년에 가짜 사나이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렇죠. 나도 나중에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유튜브가 업로드 되는 날만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유튜브 컨텐츠가 그때도 역시 가짜 사나이 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대박난 유튜브 컨텐츠 기획이 이렇게 논란이 생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좀 너무 처음부터 자극적인 기획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이제 이 VJ 출신 유튜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이제 어떤 사생활 아내와의 어떤 문제, 이혼과 관련돼서 털어놓으면서 굉장히 또 여러 매체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머니 게임 같은 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참가했던 게 바로 공혁진이라는 프로게이머인데 이 공혁진이라는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이 논란 속에 휘말리게 되자 가짜 사나이에서 나왔던 출연자 그다음에 교관들이 이 공혁진의 이제 편을 들면서 응원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또 한 번 또 언론을 타고 있는데 결국은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화제를 모으기 위한 어떤 그 행위들로서도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 이혼 관계되는 유튜버 스스로 폭로한 건데 와이프랑 서로.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극적 컨텐츠를 하나 내고 그것보다 다음 컨텐츠는 더 자극적이어야지 구독자들이 만족하니까 시청자들이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또 언론이나 아니면 이를 갖다가 이 퍼나르는 이제 언론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자극적인 소재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의 내용 뭐 불륜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의 자극적인 단어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언론의 자성의 목소리도 좀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가짜 사나이 논란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었는데 머니게임 논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당분간은 이들의 이제 개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서로 이제 치고받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거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뭐 한 3, 4년 전에는 팟캐스트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이제 유튜브인데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미디어 매체가 나올까요? 점점 이제 자극적인 그 대중의 역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공중파 같은 경우에도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 계약서를 쓰면서 비밀 서약을 하잖아요. 일부 이제 이것이 그 어떤 그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은 이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탐정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